전자입찰의 엄청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찰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을 만한 꿀팁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주 많은 팁들을 얻어가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안 되셨다면 악플 남기셔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입찰 용어들이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힘들더라고요. 다 모르는 단어들이야. 막 무슨 복잡한 계산식 있고, 그것보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뭐 무슨 낙찰 하한율이 뭐 복수 예비 가격이 뭐 사정률이 어쩌고 저쩌고 뭐 곱하기 나누기 막 어렵잖아요.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쉽게 어려운 단어를 안 쓰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자입찰에는 단일 예가 방식, 복수 예가 방식, 그 비예가 방식 뭐 이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전자입찰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가되고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죠. 복수 예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입찰에 대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딱 구분 지어서 기억해 두시면 편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이에요. 정해져 있는 것들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넣어서 공식으로 그냥 곱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정해져 있는 게 어디 정해져 있냐? 공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찰을 참가할 때 공고문을 보는 습관을 꼭 들여야 돼요. 국방전자조달이나 나라장터, 그리고 뭐 한전, 뭐 한수원 이런 입찰들 다 공고문이 아래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고문을 클릭해 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 보실 수가 있는 게 기초금액. 기초금액 같은 경우에는 투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두 번째는 낙찰 하한율. 발주처별로 다른데 대부분 86.745, 그리고 87.745, 88%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기초금액하고 낙찰 하한율 이렇게 공고문에 적혀있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투찰 금액 자체가 많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1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몇십만 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순위가 아주 많이 크게 바뀝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수 예비 가격의 범위예요. 복수 예비 가격의 범위도 낙찰 하한율이 나와 있는 곳에 적혀 있어요, 같이. 그래서 이 복수 예비 가격의 범위는 대부분 발주처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3, 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몇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고문에 예가를 나눠놓은 범위가 있어요. 예가를 나눠놓은 범위에서 발주처 담당자가 입찰 공고문을 띄우기 전에 범위 내에서 15개 가격을 입력합니다.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게 랜덤으로 뒤섞입니다. 랜덤으로 뒤섞여서 공고문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투차를 할 때 번호 찍는 거 있잖아요. 15개 칸 있고 그 칸에 2개를 체크하죠. 그리고 뭐 4개 체크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이게 발주처 담당관이 입력을 했을 때하고 우리가 이렇게 투차를 하기 전에 보는 창하고 번호가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정해져 있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 낙찰가가 결정됩니다. 투차를 하실 때 금액을 적고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조그만 창으로 바뀌어요. 조그만 창에서 내 투찰 금액하고 기초 금액의 비율이 나와요. 그게 몇 퍼센트인지 나오는데 만약에 100%가 초과됐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무효가 됩니다. 예가 초과로 무효가 되고, 너무 낮게 낙찰 하한율 이하로 해버리면은 안 되겠죠. 낙찰 하한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낙찰자 뽑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공식이 정해져 있어요. 이 공식은 바뀌지가 않고 어느 복수효과를 적용하는 곳이나 다 똑같습니다. 낙찰 금액은 기초금액 곱하기 사정률 곱하기 낙찰 하한율, 이거 3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정률을 예측하는 거예요. 복수 예비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오나, 그리고 다른 업체가 어느 정도 가격대를 쓰고 있나, 이런 거를 주로 보고 낙찰을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예시를 보시면 1억짜리 기초금액인 공사가 있어요. 낙찰 하한율이 88%예요. 복수 예비 가격이 100%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낙찰 금액이 기초금액 곱하기 사정률 곱하기 하한율이죠. 1억 곱하기 100% 곱하기 88%를 하면 8,800만 원이 낙찰 하한 가격이에요. 낙찰자 선정을 하는 거는 8,800만 원 이상 중에 가장 가까운 기업이 낙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8,799만 9,999원에 썼다고 하더라도 8,800만 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낙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800만 원 이상으로 쓴 기업 중에 가장 가까운 기업이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A 기업 같은 경우에 1억 1,000원을 썼죠. 근데 기초금액이 1억이기 때문에 1억에서 조금이라도 초과가 됐을 때 얘가 초과로 탈락하게 됩니다. B 기업이 9천만 원을 썼죠. 그러면 C 기업이 8,790만 원으로 훨씬 낙찰 하한가와 가깝더라도 이하이기 때문에 떨어지고 9천만 원이 8,8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더 높지만 8,800만 원에서 가장 가까운 기업이기 때문에 B 기업이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 예비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죠. 대부분 소수점 네 번째 자리까지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네 번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가 나오겠다. 그리고 업체가 뭐 10개 정도 된다 라고 하면은 그 업체의 성향을 분석해가지고 이 정도 가격에 쓰면 내가 낙찰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영상을 보고도 낙찰이 운이고 로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접으세요. 앞으로 이 채널에서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심리 기술과 그리고 어떻게 분석하면 좀 더 정밀한 분석이 가능한지 낙찰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낙찰을 못 받는 대표님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심리에 대해서도 영상을 계속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도움이 안 되셨고 별로 다음 영상 기대가 안 되면은 안 누르셔도 돼요. 입찰해부 양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